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6일 손상대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 2시부터 그 늦은 시간까지 서초동 일대를 우리 우파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현장에 또 왔지만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자, 오늘 뉴스 까보기는 미래통합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6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주일은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지지층에는 상처를, 상대 진영에는 먹잇감을 준 일주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제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된 5가지 이유도 내놨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기본소득을 하두로 던져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솔직히 기본소득은 좌파 진영조차 주저하는 민감한 이슈를 우파 정당에서 공론화한 것 자체가 파격행보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때문에 김종인은 팔순 노객 등 조롱과 비아냥을 받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면서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이고 한장하겠네요. 저는 김종인을 쓰고 만약에 인물로 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김종인을 인물로 쓴다 그러면 안 씁니다.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 옛날식 그런 경제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용어만 꺼내서 그렇게 잘하면 굳이 그런 자리에 안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김종인을 보고 노욕이라 그래, 노욕. 김종인의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면 거칠에는 화려한데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지자는 물론이고 우파를 버리고 좌파 국민들만 보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장제원이가 밝힌 다른 것보다는 뭐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일주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층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정확한 거고, 상대 진영, 좌파 진영에 먹잇감을 준 일주일, 앞으로는 일주일이 아니라 김종인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임을 일주일 동안 예고를 해드린 겁니다. 다행히 이거를 장제원 눈에만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파의 가치도 버리고 우파의 공공한 지지층까지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리는 좌파당으로 갑니다. 손상대씨 빠이빠이,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이미. 문제는 김종인의 지금 말과 행동이 우파의 성공도 통합당의 성공도 아닌 바로 김종인만의 성공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든 여든, 아니 야든 여든이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야당다운 면모를 모두 버리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중대를 철저하게 실행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이 장외투쟁을 통한 국회 밖 여론전을 폈던 것, 이런 것과는 달리 오로지 원내 투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뭡니까?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직도 통합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은 투쟁을 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협치는 일찌감치 내다버린 당이 민주당인데
아니 무슨 협력을 하겠단 말입니까? 혼자 짝사랑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종인 할배요. 형님, 문재인하고 북한을 보라고 그 김정은이하고 그 무슨 협력이 되냐고. 협력이 일방적인 짝사랑이지. 김종인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어제 오늘 계속 흠포를 놓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찍소리 못하고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까지 앞다퉈서 북한에 무릎 꿇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김종인의 말처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이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이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냐고요. 국가의 발전을 해치고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일이 아닙니까? 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에 협력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협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반대라면 야당으로서 당연히 따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으로 시쳇말로 시다발이만 하다가 나중에 문재인 정권의 진짜 뒤통수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3년 넘게 북한 수석대변인 역할을 해주다 어떻게 됐습니까? 뒤통수를 맞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쟁을 치를 것처럼 조심해, 한방 놔버리기 전에. 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야당이라면 차라리 때려쳐라고. 그거 아직도 좌파를 모르십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이중대 하다보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뒤통수 맞듯이 김종인도 문재인 정권의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야 참. 차라리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방공을 버리고 뭐 이걸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극자로 갑니다 하고 딱 선포를 해버리든지, 손은 비록 털었지만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탄핵파인 장제원의 말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개 중에 몇 가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통합당 내 모든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건 내가 한번 짚어주고 싶습니다. 우선 장제원이 말한 당의 마이크를 완전히 독점했다는 말 맞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촉이니까 날 좀 도와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종인 모르십니까? 김종인 나름대로의 독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 의원들 찍소리 못하고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만간 통합당 집구석 내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지급 뽑고 지랄하다가 또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또 하나, 보수를 부정하는 것이 개혁과 변화가 될 수는 없다는 장제원의 말,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장제원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통합당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요거는 틀렸어요. 늦었어 이미.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에 좌파당이 됐고 스스로 좌파당으로 가겠다고 국민 앞에 선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파에 진정한 투쟁이 높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의 지지자 70% 이상 빠져나갑니다. 껍데기 정당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말로만 무슨 통합당 통합당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하지 말고, 통합당이 보수 정당이 우파 정당이 되려면 그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무슨 선비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제원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온 자유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라는 협소하고 성물적 가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좀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온 자유의 가치. 당신들은 추구 안 했어. 당신들은 자유의 가치를 버렸다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싸우질 않았잖아. 통합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가치는 돈을 얻어 빵을 사는 의존적 가짜 자유가 아니라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진짜 자유. 그래, 말은 맞는데 행동을 했냐고.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해. 말에 세금이 붙냐고. 말로는 통일도 할 수 있고, 말로는 애를 100명도 낳을 수 있고, 말로는 전 세계를 다 내 손아귀에 쥘 수 있어요. 행동을 하라고, 행동. 에?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진짜 자유를 당신들 스스로가 버렸잖아. 말로 하지 말라고. 장제원씨, 늦었습니다. 통합당. 당신부터 말로만 우파를 찾으면 안됩니다. 통합당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딱 하나! 투쟁력 없는 정당. 그 투쟁력이 없으니 의리도 없고 응집력도 없는 배신자가 들끓는 정당. 자신들이 모시던 죽은의 등에 칼을 꽂고도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정당.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좌파에 정권을 넘겨준 그 잘못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정당. 여기에 무슨 국민의 희망을 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매사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사전에 투쟁을 통해서 막으라 하면 질질 끌려가다 빼앗기 다 빼앗기고 결국은 거지가 된 뒤에 후회하고 돌아서서 딴소리하는 정당. 가치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정당. 그런데 무슨 차라리 극좌를 표현하고 민주당보다 더한 좌파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봐요. 다시 또 이거를 개정하는, 폐지하는 이런 걸 법안을 내려면 그때 목숨으로 막지. 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 아직. 지금요 통합당 의원 41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폐지하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일인가요? 통합당 그 비례대표 뭡니까? 그 미래한국당. 그것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냐고요.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지금 뭘 만들어가지고 180석의 민주당이 동요를 하겠다고.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이 박지원 샥 꼬신다고 넘어가서 62조 걸고 탄핵한 이런 어리버리 정당하고 통합당에서 아무리 준연동 비례 잘못됐다고 민주당 보고 이걸 개정하겠어?
나는 그 골 때린 게요. 그 발의자들이 한 얘기 뭐냐면 통상선거법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런 제안 이유를 밝혔어요. 이런 제안 이유를 밝힐 게 아니라 투쟁으로 막았어야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런 선거법 개정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되겠다? 아이고 꿈을 깨라고 꿈을 깨 이 양반들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실패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속았지 바보들아. 괜히 저거들 막아준다고 나섰다가 보수 우파 애 많은 국민들만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에 수십 명 불려가서 조사받고 좀 있으면 이제 벌금도 나올 텐데 하는 꼬라지 보세요. 알긴 해?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머리 띠매고 나서야 된다는 거야. 당시 민주당이 쪽수가 모자라서 바른미래당이고 정의당이고 민생당이고 4+1의 그 논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런 준연동형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할 때 뭐였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바른미래당 소속의 유승민 일당들을 당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제가 한기환 대표 보고 유승민 받으면 안됩니다. 그 분명히 당 뺏기고 나중에 팽당한다 했는데 딱 그 현실로 왔잖아요. 더불어통합당 누가 이름을 지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좌파로 떠난 지도 곧 반달이 지나갑니다. 잘 가십시오. 다시는 우파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떠날 때는 쉽게 떠났겠지만 다시 선거를 앞두고 그 입에서 우파라는 말이 나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6월 현충일인데 통합당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저런 자들 입에서 우파를 논하는 자체도 열받고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저런 자들에게 우리가 4월 10월 미친 척하고 표를 줬다는 게 억울합니다. 내 표 내놓으라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반 애국 시청자에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